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오늘 위험한 초대석 시간에는 정유라 씨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정유라 씨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소원 씨 딸 정유라라고 합니다. 저희 가세연에 연락하시게 된 계기가 조국 씨의 딸 조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비슷한 문제에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권을 여러 군데에서 외쳐주시고 저는 일단 제 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6년 동안 저는 진짜 동물보다 못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인권 얘기를 하시니까 저랑 제 아이의 인권은 그렇게 짓밟아 놓고 저도 무슨 얘기를 하기는 해야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오게 됐어요. 저희도 실제로 그 조국 딸 조민을 취재를 갔을 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저희가 스토킹을 했다, 스토커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했는데 과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정유라 씨한테 한 과거의 행태들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심한, 제 집 앞에서 기자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셔서 집 밖으로 아예 나갈 수도 없었고요.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달려와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막 치듯이 하시던 분들이 그걸 스토킹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조민 씨 병원에 찾아가서 했던 방송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사는 보셨죠? 봤어요.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스토킹인가, 본인한테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저희 아기 입국할 때 혹시 사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저희 아기한테 카메라를 그렇게 대시던 분들이 지금 와서 이게 스토킹이다? 그럼 저희 아이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그럼 저희 아이한테 한 건 스토킹이 아니고 그분 따님한테 한 건 스토킹이 맞나요? 실제로 지금 보면 조민 씨보다 정유라 씨가 훨씬 어립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혹시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9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는 지금 한 2살, 3살이니까 정유라 씨가 훨씬 어립니다. 네. 그런데다가 훨씬 전이잖아요. 훨씬 전에 네. 그때 독일에서 들어올 때 그때 몇 살이셨어요? 21, 22이요. 아이고. 아기도 거의 신생아 수준이죠. 네, 아기가 거의 낳자마자 걷지도 못할 때였죠. 네. 저희는 그냥 기억에는 그때 막 이렇게 뭔가 수갑 같은 걸 차고 있었던 그런 사진이 너무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가지고 뭔가 처벌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굉장히 있는데. 감옥에 가셨었나요? 뭐 처벌을 받으셨어요? 저 실제로 영장만 2번 청구됐고 영장 2번 다 기각됐고 그 이후에 그냥 싹 다 기소유예 됐습니다. 기소유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벌을 받질 않았어요. 네.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재판 네. 자체를 아예 안 받았습니까? 재판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녀 사냥만 당하신 거네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것도 없었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될 때는 뭘로 그런 구속영장 청구가 됐나요? 첫 번째는 뭐 업무방해 그런 걸로 됐었고, 두 번째는 제가 무슨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 네, 뇌물 공범이다.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차 영장실질심사 판사님이 네. 재판을 하시다가 네. 너무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그때 당시에 19살, 18살 되던 애가 뭘 뇌물죄를 공범을 했겠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예전에 듣기로는 이제 막 그 출산을 막 한 직후에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뭐 일단 주장하시는 바는 뭐 제 전 남편한테 이제 말을 하고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말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기 나면 다음날 피가 엄청 나거든요. 피 철철 나지. 수술을 해가지고 뒤는 이게 다 열려있는 가운 하나 입고 있는데 거기를 말하고 들어온다고 남자 수사관 셋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집이요? 병원이요? 병원이요. 병원에 압수수색을 왔어요? 네.
병원에 뭐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핸드폰이요. 출산 직후인 분한테. 출산 직후에. 밖에서 핸드폰 달라 그래도 줬을 겁니다. 네, 출산 둘째요? 둘째 출산. 아니요, 막내요. 막내 셋째 출산. 그러면 그게 언제나 2019년? 19년. 2019년까지도 뭔가 조사를 할 게 남아 있었나요? 그때까지 계속 고발 당하고 조사 당하고 압류 당하고의 반복이었어요. 그럼 그때 신생아가 바로 옆에 있었나요? 네. 신생아 옆에 있는데도 그 신생한테도 되게 위험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죠. 그 감염병 같은 그럼요. 거죠. 신생한테 그렇게 막 몇 명이 그렇게 쳐들어왔나요? 3명에서 4명 정도 했던 것 야, 같아요. 아이고. 좀 그리고 어떻게 여자 얘기하셨나요? 수사관 대동하에 조사를 했으니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여자 수사관 있고 제 전 남편한테 말을 하면은 애 낳은 지 채 48시간도 안 된 산모 방에 신생아 있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와도 이게 인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네. 그럼 우리 애기라도 신생아실에 보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병원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애기 낳은 산모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그때 이제 막 한참 마녀 사냥을 할 때 막 뭐 출석률이 뭐 말도 안 된다. 이게 학교 수업 제대로 들었네. 이렇게 해서 뭐 다 취소해서 결국 지금 중졸까지 가신 거죠, 지금. 참 기가 찬데 동일한 사안으로 뭐 김연아 선수, 뭐 박태환 선수도 사실 이렇게 하면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 않은데 운동선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던 상황 아니었나요? 자, 일부러 뭐 학교 수업 빼려고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뭐 제가 임신을 해서 학교를 안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때는 학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요. 이미 배가 불렀을 때는 학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요. 저도 관행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 사건 이후에도 학교 시험 때만 가고 대학 졸업장 딴 친구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 망가졌다고 남의 인생까지 불귀신 작전으로 내가 망했으니 너도 망해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셨잖아요. 네. 단체전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 그러니까 은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장마술. 네. 네, 마장마술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삼성이 원래 승마협회의 회장을 삼성 계열사 사장분들이 맡아 오셨고 꾸준히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 2년 하셨던 거 아니고요. 제 전에도 지원받았던 선수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계속 마필도 소유하고 삼성 뭐뭐뭐라고 계속 마필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메달도 아니고 금메달 리스트한테 삼성이 지원하는 게 그게 잘못인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 마녀 사냥만 하느라고 그러는데 네. 당연한 거를 지금 한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그게 삼성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이라서 원래 그렇게 특정 그룹이 특정 협회를 지원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지원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네. 승마협회인데 뭐 SK가 지원하고 네. 막 현대가 지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빙상협회에 뭐 현대산업개발이 빙상협회 회장이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빙상협회의 제일 우수한 그렇죠. 선수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그게 당연히 그 협회의 목적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한 거 아닌가요, 원래? 저도 그렇다고 알고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뇌물로 그러니까요. 돌변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게 무서운데 네. 실제로 이게 보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이 마녀 사냥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2017년 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2014년 전국체전 때 개최지가 원래 제주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제주도였는데 승마만 인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유라 쪽이 그거를 바꿀 정도로 힘을 뭐 했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이거 누가 성명 받고 다녔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그 서류에다가 성명 사인하지도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 승마만 마필이 비행기 타는 게 위험하니 승마만 인천으로 체전을 바꾸자라고 성명을 받고 다니던 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주가 아니라 인천에서 하긴 했군요.
네. 근데 이게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말인 게 제가 인천에서 한다고 어떤 큰 베네핏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다 제주도에서 하는데 저만 인천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같이 인천에서 하는데 저한테 무슨 그게 그렇게 큰 특혜라고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그러니까 정말 이 마녀 사냥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심지어 그거조차도 정유라 씨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 네. 고교 시절에 라이벌이었다고 하는 그 2018년도 금메달리스트, 승마 금메달리스트의 김혁 씨의 아버지가 이 안민석 의원하고 뭐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도 기사 봤는데 북콘서트? 안민석 의원이 북콘서트에 뭐 저희 엄마가 태블릿을 가져가서 뭐 영상을 찍는 걸 본인이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어머니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분이 봤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왜 그러시는지 저한테 잘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근데 그럼 그 북콘서트에 이 김혁의 아버지가 갔었나 보죠? 네, 가셨더라고요. 가셔서 뭐 저희 어머님한테 영치금을 넣어주겠다라는 말을 가서 지키겠다고. 왜 그런 말을 하죠? 모르겠어요. 우리 정유라 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고 이 김혁이란 사람은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일단 하나는 국제대회고 하나는 이제 국내 대회인데 이거가 과연 지금 비교 대상인지도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 때문에 이분이 밀려서 아시안게임을 못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선발전 심판받던 심사위원들 다 5성 이상급 국제 심판들이었고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주장하시고 싶으신 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건지 이게 뭐 선발전까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안게임까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은 그 이후로 정유라 선수의 실력조차도 의심을 한 거군요. 이 김혁 선수가 실력이 더 좋은데 네. 정유라 선수가 막 지금 무슨 뭐 백으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네. 아직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쳐보면 제가 독일에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똑같은 마피를 타고 대회 나간 영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도 아시안게임이랑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조작이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거조차도 저도, 조작이다. 네. 그럼 마치 이건 아시안게임 그 위원회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사실. 총 4분이 한 팀이었던 거죠, 4분. 그러면 남자 둘, 뭐 여자 둘, 뭐 이런 식이었나요? 아니요, 남자 셋에 여잔 저 혼자. 아, 남자 셋에 여자 하나 하셨는데 결국 금메달을 땄는데 그럼 1, 2, 3, 4등 중에 뭐 4등 턱걸이를 하신 거였나요? 어땠었나요? 아니요, 저는 3등 했고요. 개인전에서는 5등. 아, 그러니까 실제로 4명 중에서는 정유라 씨보다 더 아래에 계신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건 정도로. 중요한 거죠. 네. 네. 4명 성적 중에서 4등이라면 턱걸이로 밀어넣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4명 중에서 3등이니까 네. 실제로는 팀 성적을 올린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정유라 씨 때문에 그 아까 말한 그 김혁 선수가 선발이 못 됐고 또 뭐 최서원 씨가 심판을 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겁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조사가 나왔던 건 제가 한겨울 동파될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만 실내 마사를 쓰고 있던 마필이 있었고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혼자 동파될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 실내 마사 쓴 게 특혜인가요? 그거를 지적해서 감사가 나온 게 특혜인가요? 그러니까 김혁 선수 쪽이 실내 마사를 쓴 건가요? 네. 오히려 이쪽이 더 수상한 거네. 특혜를 이쪽에 했네, 우리 그쪽이. 안민석과의 인연 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특혜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김혁 선수의 아버지가 무슨 건설회사?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쎄하긴 한데 약간 주먹 좀 쓰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산업개발 뭐 이런 회사였나 봐요. 근데 탄핵 이후에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매출도 막 2배로 뛰고 뭐 엄청 승승장구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건 어찌됐건 뭐 기록이 네, 있으니까. 자료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재밌는 얘기 해야죠. 예, 이 탄핵하면 또 기억나는 사람이 이제 고영태. 이 고영태 씨가 원래는 이제 펜싱 선수였잖아요. 펜싱 선수였는데 펜싱을 그만둔 이후로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깐타삐아라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보니까 깐타삐아로 검색했더니 그 둘리의 깐타삐아 이게 나오는데 그 알고 봤더니 해운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호스트바. 그 사실 이 호스트바가 아마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박혜진 씨도 그 구찌 벨트 자랑하는 그게 거긴 거죠. 거긴지 아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깐타삐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아직까지 고영태 씨가 이 깐타삐아 출신이라는 거는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본 바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들은 바가 있으시다면서요. 그 단순히 깐타삐아 출신 정도가 아니라 이 바닥에 무슨 유명한 소문에 의하면 뭐 민주당 뭐 손혜원 의원이 데리고 온 사람이다. 뭐 일부러. 그러니까 소문을 손혜원 저도 의원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를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가 이미 부산 바닥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탄핵 전국 때도 이분과 고영태 씨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심각하냐면 최서원 씨와 이 고영태 씨가 만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과 고영태가 먼저 만났다. 이랬다면 좀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혹시 약간 계획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일단 제가 본 바로도 정상적인 사람 전혀 아니었고요. 고영태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본 적도 있고 뭐 어머니랑 나눴던 카톡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2화에서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위험한 초대석 우리 정유라 씨 모신 1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